마지막까지 냉정했던 너에게 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마음에 나 있는 구멍은 어떤 식으로 채워야 할까? 나는 과거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야 해. 아오이, 너의 고독한 눈동자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찾을 수 있다면.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발굴 채널 호우시절 2001년 일본에서 제작돼서 2003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인물과 배경 등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영화의 핵심은 당연히 두 사람의 감정이 빚어내는 그 관계의 파도, 그 양상일 거라고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여발포 세 번째 시간 포인트는 이겁니다. 각자 마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황이 이 영화에서도 그려지는데 자기 감정을 좀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오이한테 준세이가 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종의 철벽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철벽녀, 철벽남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고 뭔가 벽을 치는 것 같은 사람들의 그런 시그널을 뭔가 포착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그 사람의 내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로 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달을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 어떤 표식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정말 알면 너무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 같잖아요. 갑자기 무슨 픽업 아티스트 강의가 네.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알고 싶다. 그- 믿었던 게 이 선생님밖에 없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약간 그래도 한번 뭐 일단 조 셰프님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좋아하면 네. 되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는 지나치게 긍정 회로를 돌리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과도하게 부정적인 예단을 하는. 막상 맞아. 그 중간을 찾기가 참 되게 쉽지 어렵죠. 않거든요. 그래서 담담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른바 견지하는 네,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상대방의 행동에 온갖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마련인데 아오이가 어려운 건 네.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우산을 갖다 줘도 필요 없다고 퉁을 놓고 네. 근데 결국은 아오이도 준세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좋아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하면서도 아오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건지 네. 그런 사람이 많은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네. 다 그렇게 보이는 건지부터 일단 근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좋은 질문이다 이거. 약간 어느 정도 그 막 엄청나게 관계성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쵸. 저 사람의 마음이 좀 느껴지면 약간 닫게 되잖아요. 내가 그 마음에 호응할 수 없으면. 그렇죠. 네. 책임지지 않는 네. 건 팬은 받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희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사람들과 아오이 같은 사람은 또 다른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오이는 그냥 움츠러드는 타입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식별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혹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거 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답은 못 찾겠고. 네. 보면- 궁금증만 커져가네요. 네. 이상선생님 어떡하죠? 저희? 움츠러드는 게 맞는 걸까? 네. 네. 또 이게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이게 준세이와 마빈이 아오에게 몇 번이나 구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준세이가 구애를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세이의 모습을 보면 일단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준세이나 마빈이 뭐 아오의 모습을 보고 이건 예스다, 이 예스라는 신호다, 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는 거죠. 네. 결국 사실 아오이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그 뭐 조코나 셰프도 이게 비슷한 얘기했지만 이게 연애는 투사기 때문에 일단 서로 네.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빠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묘사되는 아오이가 준세이의 어떤 모습에 빠지게 되는가 보면 또 그게 분명하지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자연스러운 편안함, 뭐 당연히 그리고 이게 빠지지 않는 외모, 네. 그러니까 안정감이지 않았을까 하는
하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안정감 이야기하다가 뭐 금수저인 것 같다 뭐 그런 네. 이야기 네, 네,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빼고 다시 좀 이게 질문해봐야 되는 것은 왜 아오이 같은 인물에 빠지게 되는 걸까? 이거 좋다. 이게 재밌다. 아오이의 매력은 뭘까? 네. 요게 아닐까 해요. 네. 일단 이국적인 외모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게 남성들이 이게 왜 특히 소설 보면은 아오이를 보면 뭔가 이게 다 날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받는 것 같고 네. 왜 이제 낮에는 수도분한 학생 같으면서도 왜 이 영화와 이게 소설이 꽤 야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요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그 여성상인가요? 약간 마음을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제 낮저 고양이 밤이 약간 이런 느낌. 네네 그렇네요. 그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네. 마음을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고양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왜 고양이 맞아요. 약간 이렇게 맞아요. 얼굴상도 고양이상이죠, 인상이잖아요. 완전히. 네. 고양이상의 정석이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닮았다라는 것도 한번 이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고양이들의 어떤 특성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내가 다가가면 뒷걸음치고 그렇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점에 다가온다든지. 쉽게 길들여지지 않죠. 네, 매우 맞아요. 독립적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체도 굉장히 유연한데 네. 고양이들은 어떤 그 정신적인 면이 여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면도 있는 것 같고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모습 그리고 또 이게 마빈을 대하는 아오이의 모습 보면 뭐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네. 마빈이 좋아하는 취향까지 다 분석해서 옷을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상대방을 맞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준세이를 다시 만날 때도 작년에 이제 밀라노에서 공연했던 어떤 첼리스트의 곡을 듣고 이번에 또 1년 뒤에 부탁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그런 것 하지만 어떤 모습도 있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같아요. 네,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의 첫 키스 장면 같은 걸 보면 네. 이렇게 왜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같은 거 보면 키스를 안 했죠. 방 안에서. 그죠. 네. 그 장면을 보면은 아오이가 이렇게 좀 유도하는 듯한 그쵸. 움직임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오히려 준세이보다 더 많은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긴장하게끔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긴장하게끔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려나 이게 이 마음을 언제쯤 나한테 다 이게 좀 주고 신뢰를 하려나 요런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좀처럼 네. 어떻게 보면 피곤한 건데 왜 아오이의 어떤 시그널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아오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마음을 다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단 좀 불안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불안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좀 불안한 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네. 근데 일단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태도, 네. 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좀 중요할 수 있겠다. 매우 조심해서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오래 걸리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이제 레토릭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별개의 물체처럼 존재하고 그걸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닿아 있는 순간이 있는 것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든지 다시 틀어질 수 있고 이 두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어긋났다가 이렇게 만났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계속해서 그게 마치 물을 손으로 쥐려고 하는 것처럼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방금 이제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의 좀 눈치를 봐야 되고 계속 살펴야 되고 조금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관계의 주도권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잘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또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는 피곤해지죠. 네, 그런 피곤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아오이라는 사람의 매력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네네네.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네. 그래서 닿을 듯 닿지 않는, 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네네. 이게 이제 남자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다만 또 이제 영화에서 또 기억나는 부분은 아오이는 또 어찌 보면 확실히 자신의 시그널을 보내기도 해요.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준세이한테 전화를 거는 건 아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준세이에게 다시 전화 거는 것도 아오이고. 네. 그리고 그걸 준세이가 뭐 아오이 아오이 하고 찾지만 아오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일본에서 그 회상씬에서 나오는 부분도 아오이가 어쨌든 그 데이트 날짜를 잡잖아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뭐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뭐 어디를 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아오이는 아오이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 내용을 알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인데 네. 그걸 자꾸만 잘 모르고 음.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마빈 같은 사람한테 기대야 할까? 마빈에게 기대하는 게 기대는 게 나의 어떤 사랑의 종착일까? 아니면 준세이한테 끌리는 대로 가야 하는 걸까를 아오이 자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도 아오이에겐 너무 지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준세이의 편지도 되게 늦게 읽은 것 같고. 음. 근데 이게 아주 전략적이라기보다는 네. 관계 하나하나에 대한 공은 굉장히 들이는 사람인 것 같고 네. 다만 자기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잘 모르는 채 그 네. 관계에 그냥 정성을 쏟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허. 드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순진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아직 맞아요. 때묻지 않는. 네. 왜 아까 이게 왜 우리 이제 방송 초반에 네. 뭐 아오이 유 이야기도 네, 하고 네. 이름 네. 잠깐 언급이 네, 네. 됐었는데 원우님이 푸를 청자 네. 쓴다. 아오이가 네, 이게 네. 푸를 보통은. 청을 네,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푸를 청이 안에 독이 있어요. 독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른데 독이 네. 있는 거예요. 어.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은 거죠. 왜 어린아이들이 순수한데 가끔씩 이제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 그쵸. 돌발적이고 약간 폭력적인 행동 이런 거 웃는 나올 얼굴로 때가 뭐 있잖아요. 그쵸. 잠자리 날개 그러니까 아오이의 끊는다든지.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어. 때묻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좀 그쵸. 의도하진 않았지만 근데 근데 그렇게. 이게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불가근 불가원이 아오이의 매력인데 네. 그런 모든 아오이의 상황을 다 알게 되는 순간 아오이의 독까지 알게 되는 순간도 과연 이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퀘스천 이제 마크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그쵸. 순간이 아닐까. 사랑에 빠진 데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네, 국면이지 네, 그쵸. 않을까라는 측면인 거죠. 그 부분을 마빈한테는 최소한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마빈이 아오이를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해 보면 참 마빈 끝까지 매너 좋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유실된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을 것 같네요.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둘 다 아오이와 준세이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좀 서투르고 각자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엇갈리고 오해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모든 영화와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뭐 일종의 클리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식의 사랑의 타이밍은 어긋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네. 언제나. 네. 왜 이런 걸까요? 왜 맞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일 수도 있는 게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인 디테일들은 전부 다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또 두 사람의 성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에도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너무 강하게 이끌리면 또 부딪히기 쉽다. 너무 세게 이끌리면. 다카시가 하는 말. 네, 그리고 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우리의 경험상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이런 어긋남이 우리 사랑의 관계 양상 속에서 발견되는 걸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원호 씨가 말씀하셨지만 네, 타이밍이 맞는 게 기적이고 그렇죠. 맞지 않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고 네. 당연한 거고 음, 그 기적이 우리 삶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날 거라 기대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기적이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약간 섬뜩한데. 왜냐하면 그게 왜 저는 기적이야? 그
연애 상담이나 네네네. 부부 상담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네.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정말 죽고 못 살고 이게 천생연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음.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음, 그 사람을 만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롱텀으로 보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사건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많죠. 음. 네. 질문이 근데 우리가 네. 사랑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유. 네, 타이밍이 이렇게 어긋나고 음.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아오이와 준세이의 어긋남에 있어서 저는 아오이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뭐 국제 커플들이 다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그치. 의사소통이 뭐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또 더 한 번 더 어긋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서두에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순간의 상대가 운명이라는 강박이 있지 않나, 그 조급함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음, 너무 많은 조급함이 어떤 네. 일종의 인풋을 되게 과하게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인풋을 과하게 하면 할수록 아웃풋에 대한 기대가 누적되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근데 저도 이제 뭐 우리가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조금 이렇게 흘러가게 그냥 놔두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기적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와 멋진 그- 표현이네요. 그런 시간을 기일시. 네. 조금 놔둬야지 네. 아 기적이 일할 수 있는 시간.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본인이 느낄 때 네.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음, 근데 그걸 다 내가 어떤 계산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걸로 느껴진다면 네. 오히려 반대로 그 이루어진 사랑이 조금은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게 어,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환상에 기대서 사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간 네. 삶이란 게. 근데 사랑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을 노력하면 이만큼의 답이 올 거야를 기대하는 걸 조금 버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너무 좋은 네. 접근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 하나 어떤 부분은 약간 놔둬보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대단한 에너지를 네네. 어떤 대단한 보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쵸. 전개가 있을 네, 수도 네. 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노력을 할 정도로 얘를 좋아하나? 슬프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일종의 현타가 오는 거죠. 네, 현타가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권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지점이 오기 전에 약간 그 마법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놔둬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언젠가 조셰프님이 인용하신 적이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님이 아, 네네네. 그 산에 올라가서 그치, 저밀 네. 때는 꽃을 꺾어 네, 오지만 지금은 그냥 두고 보고 온다. 네네. 뭔가 그런 그쵸. 그런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네, 삶의 네.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 이루었도다. 뭐 이제 어떤 도인의 느낌이 이제 방송 4년 차로 이제 접어드니까 이제 뭐 실제 삶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 조회수와 구독자 수와 댓글 수는 중요하지 않다. 기적이 일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타이밍이 왜 맞지 않을까?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면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을 네.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아, 있는가를 네, 좋죠. 이제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왜 제가 이제 나올 때 이게 제가 또 이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매번 심리학의 어떤 한 개념을 이제 소개를 좋아요. 해봤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하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분석 심리학에 네. 파티시페이션 미스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 이거 신비적 저 참여라고 이거 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 심지어 아는 얘기야. 신비적 참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왜 아기들 같은 경우에 모든 표현을 우는 걸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와서 애가 왜 울까 하다가 젖을 물려주기도 하고 분유를 갖다 주기도 하고 네. 그런데도 계속 울면 기저귀를 바꿔줘야 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가 반복이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 아빠와 내가 생각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행위가 지속이 되다가 아이가 우는데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아이가 짜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찐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관계
그리고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어련히 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감정의 동일시를 말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상하는 건 네. 당연한 건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나를 그렇게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사과하게 되거나 눈치를 보게 되거나 혹은 참았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준세이의 친구 다카시가 준세이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매미에게 준세이와 아오이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네. 너랑 아오이가 맨날 붙어 있었다는 얘기나 쌍둥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로 통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 뭐 그만큼 둘 사이가 강렬했다는 거지. 그래서 덕분에 많이 배웠어. 너무 강하게 이끌리면 부딪히기도 쉽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요런 말을 다카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 텔레파시처럼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이 통하는 거냐. 왜 우리 어렸을 때 초코파이 광고 음악 가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네. 이거 모르는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초코파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크런치 초콜릿 좋아했는데 조금 입에 끼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통했다라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갈등을 이제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러면 싫어하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 준비를 한다던가 이게 피로감을 느끼는 연애를 하게 되는데 정작 둘은 필요한지 모르는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러고 갈등 하나가 생기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이제 삐지다가 한참 뒤에 두루뭉술하게 뭐 지나가거나 헤어지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의 무서움이 뭐냐면 이런 상태의 연애를 하게 되면 헤어진 후에 따라오게 되는 이제 하나의 결과값 같은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네. 이런 채로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온 것인가? 내가 만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요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갈등이 올라왔을 때 부딪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사람과 심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애는 독심술이 아닌 거죠. 네. 응.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 그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네. 일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토라짐에 대한 그 서술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알랭드 보통의 서술에 의하면 토라진 사람, 삐진 사람은 키 180cm의 어엿한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진짜 메시지는 지극히 퇴행적인 상태가 된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아직 젖을 먹는 아기이니까 지금 당장 너는 나의 부모가 돼줘야 해. 당신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를 정확히 헤아려 줘야 해. 내가 아기였을 때 사랑에 대한 관념들이 차츰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주었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삐진 사람, 토라진 연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는 그들의 불만을 아기의 떼쓰기로 봐주는 거다. 라고 알랭드 보통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한편으로 삐짐과 토라짐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 되게 재밌는 또 역설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게 토라진 사람은 우리가 그들이 입 밖에 내지 않은 상처를 당연히 상대방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다. 라는 또 뭐 역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라짐은 사랑의 기묘한 선물 중 하나라는 서술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관계가 지속되는 전제 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나면 이런 건강한 토라짐의 그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넌 지금 누구를 만난 거야? 나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닌가.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 사랑의 타이밍이 안 맞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네. 이렇게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준세이와 아오이가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낙태 이야기를 그렇죠. 할 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준세이가 아오이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낙태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이제 아오이가 자기 결정권에 대한 뭐 이야기를. 그렇죠. 네. 내 몸이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한 거다. 요랬을 때 네. 준세이가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됐을까. 이게 아오이가 평소보다 굉장히 좀 예상 밖의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날이
단단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어떤 얘기가 있는 건 네, 아닐까? 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궁금한 마음으로 네. 궁금한 태도로 좀 더 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음.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오늘 좀 이게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화가 났는지 좀 알고 싶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말해달라.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준세이는 일단은 아이를 이게 낙태시켰다라는 어떤 충격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쇼크를 그런 받았을 걸 법한.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네네. 네. 쉽게 말해서 그런 리얼 월드의 진흙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의 아이 같은 상태에서 너무나 큰 난이도가 높은 고난을 직면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원호 씨가 인용해줬던 네. 알랭드 보통의 글에 나오는 토라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심리가 이 신비적 참여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신비적 참여는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네. 왜 너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나라면 너처럼 너가 지금 말하는 하지 않았을 것처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넌 그렇게 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더 뭔가 잘못이 많은 실망하고 사람이야. 삐지고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너 이렇게 내가 알던 아오이랑 다른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오이는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이러면서 이제 관계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어떤 환상의 크랙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음. 신비적 참여라는 게 일종의 그 예를 들어 준세이가 기대하게 되는 일종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신비적 참여가. 이게 일종의 자폐적인 세계에 동일시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준세이의 않고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신비적 참여인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다요. 정말 해야 되는 질문은 못 하고 네. 자기가 생각하는 아오이는 아오이에 대한 어떤 모습을 상정한 채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이고 아, 그게 기준치고 그게 스탠다드고 거기서 이탈했으면 너가 잘못한 거야라고 그렇죠. 하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이게 본인의 자폐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아. 그렇죠. 그런 자폐적인 증상을 이야기하는 게 신비적 참여에 맞아요. 대한 기대라는 거죠. 네. 아. 이 두 사람이 근데 이런 감정적인 결여 상태를 사실은 그냥 끊임없이 두 사람이 서로 각자에게 다가가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뭐 기차를 막 또 쫓아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 이 두 사람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한 20년 또 지났잖아요. 이 영화의 결말 이후에 헤어졌을 것 같아요. 저는. 헤어졌을 것 같다. 뭐 그게 결혼 전이건 이후건 간에 네, 헤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둘은 둘의 문제를 제대로 조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네, 그 문제를 그러면 처음 조율해 보는 음,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네. 경험을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게 누구인지에 대한 다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될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아오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는 여전히 불안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기대하는 어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어떤 집시 같은 이 습성이 이 습관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 또 어디 가려고 할 것 같다. 네, 높은 확률로 어. 그래서 굉장히 안정을 바라지만 네. 안정되는 순간에 권태를 느끼지 않을까. 이게 습관적으로. 네. 이건 뭐 제가 뭐 과도하게 추정해 보는 건데 이거 음. 전제 자체가 일단 20년 뒤의 모습이니까. 뭐 잠재의식적으로는 네. 본인은 방황하는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게 본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허허. 비슷한 모습,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허허. 얘 또 그 말 안 하네. 또 이런- 이러네. 왜 이제 또 화내네. 네. 그렇죠. 비포 선셋 세 번째 그쵸, 이야기. 네. 아하. 그 연인들의 모습이 그 되지 영화가 않을까. 맞네요. 맞네요. 네.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네. 음. 이상 선생님도 그러면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는군요. 지금 이 20년 뒤에는 쉽지 않았을 것 뭐 같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게 다 이게 부부들이 겪게 되는 네.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럼 바꿔 말하면 많이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해결에 비슷한 형태를 취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겠죠. 음. 우리는 결혼을 안 혹은 못했기 때문에 또 좀 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저도 솔직히 20년 뒤에까지 이 관계가 연결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조 셰프님이 얘기한 거랑 거의 유사한 이유로 두 사람이 서로의 첫사랑인 것 같은데 첫사랑은 뭐 보통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라는 그런 논리 구조에 의한 거죠. 게다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자체가 너무 좀 자유롭지 않나 싶어요. 너무 보헤미안이다. 두 사람 다. 아무도 가둘 수 없어. 그리고 크게 큰 시련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네. 뭐 결혼이 종착역도 아닙니다만 헤어지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결혼이 꼭 꼬리의 끝도 아니지만 네. 요새는 이혼도 많이 하시지만 네네. 그걸 뭐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높은 확률로 뭐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조금 슬플. 네, 네. 하지만 있지만. 이제 첫사랑을 했을 때 네. 실수했던 부분들,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네. 잘 회복해야 네.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랑이 다 첫사랑처럼 되지 않을까. 아, 음. 되게 명언이네요. 너무 네. 좋은 표현이다. 네. 잘 해결하시고 지금 첫사랑처럼 계속 회복하고 있는 회복의 연속. 뭐 인생이란 원래 끊임없이 회복하고 그렇죠. 소진하고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에피소드의 결말을 내고 싶네요. 그래도 이 영화의 마지막에 봤을 때 느꼈던 감정처럼 해피엔딩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연애 심리 얘기, 관계 얘기는 정말 언제 어떻게 나눠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